제가 기업 컨설팅 일을 시작한 지 5년 차가 되면서 제 개인 사업자로도 직접 자금도 받아보고 또 업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비밀 같은 정책 자금 공식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시면서 이해가 되신다면은 정책 자금 신청하실 때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매년 상반기 그리고 월의 초 중순을 공략하라.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내놓고 확정되고 또 자금이 풀리면 대체감상 매년 상반기에 한 70% 이상의 자금들이 소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전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상반기 초, 그 중에서도 1월에서 4월 이 사이에 신청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준비하시려면 당연히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곧 24년도가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 초 중순에는 중진공이랑 소공인에서 지역별로 아니면은 자금별로 신청 날짜를 내놓아요. 그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자금들도 당연히 매년 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기업의 재무며 신용, 매출도 튼튼하면은 이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표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를 노려서 신청하시는 게 보다 유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보증서가 승인이 나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책 자금은 크게 직접 대출이랑 간접 대출을 나눠요. 그 중에서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간접 대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줘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서를 발급해 줄 때 뭐 90%, 95%, 100%라고 해서 보증률이 존재해요. 자,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보증서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해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 사업자의 기술적 평가를 통해서 1억 원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 보증서를 은행에 보냈는데 은행에서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90%짜리 보증이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0%를 보증해준다는 뜻으로 1억 원 중에 9천만 원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0%인 1천만 원은 은행에서 개인 혹은 사업자의 신용으로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해줘야 합니다. 이때 신용점수며 기존 대출의 한도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이때 거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보증서가 승인이 되었는데 은행에서는 안 해줘서 뭐 A은행, B은행, C은행까지 다 가봤지만 결국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시종 재무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절났던 업체들을 좀 받을 수 있게 이끌었던 사례가 한 5건 정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거절이 안 나고 한 번에 승인받는 게 제일 좋겠죠. 세 번째로 신용점수 재무제표 관리는 유동적으로 방금 보증서가 승인 나고 못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을 받으시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또 신용 점수며 재무제표가 좋은 게 정말로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꼭 신용 점수나 재무제표가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도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죠.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용점수 690점의 개인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냥 정책자금 신청해서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저신용자만 받을 수 있는 특례 보증 자금이 있어서 그 자금을 통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용점수가 좋은 분들은 이 자금을 못 받았었죠.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2년 연속 매출 감소 관련된 자금도 있어서 그 자금을 통해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기업의 상태 파악과 미리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못 받는 자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 잠식이나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연도에 나올 재무제표를 잘 준비하시는 게 보다 유리하십니다. 네 번째로 사업계획서 꾸밀 시간에 차라리 매출 올리는 게 훨씬 좋다입니다. 컨설팅하는 업체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업계획서 정말 잘 작성해야 된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책자금 신청할 때 보면은 본인의 사업자의 정보 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의 동기, 경쟁사 분석, 시장 현황, 자금 소요 계획 등 처음 작성해 보시는 대표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적지? 너무 하기 싫은데. 아니면은 내 사업은 뭐 특출난 게 없어서 적을 게 없는데. 라고 분명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불편한 진실은 이 내용들을 정말 잘못 기재하거나 성의 없이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대표님이 나름의 내용들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은 정책 자금 받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PPT로 뭐 열 몇 장 따로 준비해서 막 이쁘게 꾸미고 이럴 필요 없고 기관에서 요청하는 그 요청 칸에 아니면은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물론 시간을 내셔서 제대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변하거나 업종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한 번 만들어 놓은 사업 계획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신청할 때 작성했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신다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중진공의 청년 창업 자금이나 기술 보증 기금의 초기 사업자의 경우에는 얘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청년 창업 자금의 경우에는 PPT 발표랑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기술보증 기금의 경우에는 업체의 기술이나 아이템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담당자랑 얘기하실 때 보여준다면 대표님의 아이템을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꿀팁으로 아이템을 준비하는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꼭 남겨놓으세요. 그런 자료들이 모이고 모이면은 다른 지원 사업 활용하시는데 정말 도움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기 업체가 얼마를 받았더라, 누구는 뭐 10일 만에 받았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입시만 봐도 뭐 지방인지 서울권인지 또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그 해에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은 뭔지 또 최소 커트라인은 몇 등급인지 이런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입시 컨설턴트가 존재하는 거고 그 학생의 현재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최대한 입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들마다 컨디션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님 본인 상황에 맞게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베스트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산 점수를 준비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산 점수들이 있죠. 뭐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또 각종 인증들, 이를테면은 벤처기업 인증, 연구소, 메인 이노, 뭐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ISO 이런 정말 많은 인증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정책자금 받을 때 1점, 2점이 아니라 나중에 대출이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실 때도 다 도움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저런 거 너무 많고 딱 하나만이라도 준비해야 된다. 어떤 거 하면 될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특허 등록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등록된 특허가 있으면은 나중에 벤처 인증 받기도 편하고 또 지원 사업이나 정책 자금 받을 때 몇 배는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 특허 낼 만한 게 없는데 이렇게 분명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유능한 변리사님과 함께라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자, 일곱 번째로 R은 VD.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은 간절함이라는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사업자로 정책 자금을 받았을 때가 2020년도였는데요. 매출도 없고 사업 계획서도 없고 그냥 기세 하나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고요. 실사가 나와서 1시간 넘게 담당자랑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기부해서 1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금리가 좀 낮을 때여서 아마 2%대 정도였습니다. 그때 받은 느낌이 뭐냐면 정말 흔히 얘기하는 특허, 연구소, 매출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정말 그때는 제가 간절했었거든요. 정말 필요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례이고 저와 같은 상황에서 대표님들이 혼자 준비하셨다면 아마 못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업체 대표님들 컨설팅 해드리면서 알게 된 통계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방법 등 총동원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제 노하우들을 장착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한 8대 2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8은 간절하게 준비해서 결국 정책 자금 받은 분. 2는 안 된다는 얘기 한마디 듣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 당연히 포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멘탈도 관리해드리고 또 다시 재준비시켜드려서 다시 진행했었고 결국 대부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 기관의 담당자들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부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사업의 진정성도 있고 돈을 빌려줘도 갚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담당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간절함이더라고요. 간절하게 옳은 방법으로 준비하신다면 분명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정책자금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또 보시고 또 보셔서 끝내는 대표님 걸로 만들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20년도 때부터 별도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자로 정책 자금도 받고 또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자금 받는 것도 또 도와드리고 또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연구소 인증이며 벤처 인증, 바우처 등록 이런 것도 제가 직접 해드리면서 도움받은 분들이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정책자금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자금을 받는 그 과정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만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